밝혀지지 않은 진실. 여러분, 역사책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 그런데 이 막강한 왕이 평생 눈치를 봐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관입니다. 오늘 히스코리언에서는 태종과 사관의 웃픈 신경전을 소개합니다. 정사로 배우고 야사로 즐기고 팩트체크로 깨닫는 시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관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사관은 한마디로 왕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심지어 어디를 갔는지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무려 4,900만 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관이 기록한 내용은 왕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야 후대의 실록이 편찬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도인지 아시겠죠? 권력자조차 통제할 수 없는 기록. 자, 그럼 이제 태종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태종 원년, 서기 1401년의 일입니다. 어느 날 태종이 사냥을 나갔는데요. 늘 그렇듯 사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태종은 사냥터에서 사관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듯 물어봅니다. 사냥터에는 무엇하러 왔느냐? 사냥 구경하러 온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필요 있어? 뭐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런데 사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 있어요? 묻지 마세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건 태종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태종 1년 기록에 이 일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이 사관의 당당한 대답에 할 말을 잃은 거죠. 왜냐면 태종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관의 기록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태종 7년의 기록인데요. 이번에도 사냥 중의 일입니다. 태종이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낙마한 거죠. 왕의 체면이 구겨진 순간입니다. 태종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다친 데 없나? 그 아니라 사관이 이거 알게 하지 마! 걱정하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도 사람인데 말에서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기록되면 창피하니까 제발 사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기록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말에서 떨어졌다. 상, 좌, 마. 태종의 자존심을 지키려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죠. 심지어 사관한테 비밀로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 사관한테 비밀로! 대체는 네, 기록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왕이 기록하지 마라고 한 그 말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된 겁니다. 큐! 왜 태종은 사관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무서운 사람인데 왜 사관 하나 못 막았을까요? 첫 번째, 사관 제도 자체가 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사관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두 번째,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역사 기록은 후대 왕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기록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세종대왕도 사초를 보려고 시도했다가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세종대왕조차도 사관의 기록 앞에선 무력했던 거죠. 세 번째, 후대의 평가를 의식했습니다. 태종도 언젠가는 죽고 자신의 실록이 편찬될 것을 알았어요. 만약 자기가 사관을 탄압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후대의 역사를 왜곡한 폭군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사관 제도는 권력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견제장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히스코리언은 정사만 다루지 않죠. 야사도 함께 살펴봅니다. 민간에서는 태종과 사관에 대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야사에 따르면 태종이 사관을 피해 다니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일부러 사관을 불러오지 않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정사를 논의하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이 사관을 적극적으로 회피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관의 기록을 인정하고 제도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는 태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미있게 부풀린 것으로 보이네요. 정사에서는 태종이 사관을 불편해했지만 제도를 존중했다고 기록했고, 야사에서는 태종이 사관을 적극 회피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제도를 지키되 불편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히 웃긴 일화가 아닙니다. 이건 500년 전 조선에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권력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록, 왕조차 두려워했던 펜의 힘, 바로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이 된 이유입니다. 사관의 기록은 권력에 대한 견제, 역사의 공정성, 후대에 대한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지만 사관 앞에선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창피한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까지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 조선 역사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히스코리언에서는 태종과 사관의 웃픈 신경전을 다뤄봤습니다. 정사로 배우고 야사로 즐기고 팩트체크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역사를 만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뤄줬으면 하는 역사 주제를 알려주세요.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산군이 폭군이 된 진짜 이유로 찾아뵙겠습니다.